미국이 또 멈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정부가 스스로 문을 닫게 되는 상황. 연방정부 셧다운. 이 단어, 이제는 미국 뉴스에서 익숙할 정도로 자주 들리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국제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셧다운은 단순한 행정 중단이 아니라 세계 금융 시스템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셧다운이 뭐길래 이렇게 심각하게 보는 걸까요? 쉽게 말해, 정부가 돈이 없어서 문 닫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연초에 예산을 자동으로 통과시키는 구조가 아니에요.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한 푼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합의에 실패하면 공무원들은 일시해고, 공공서비스는 중단, 국립공원, 우체국, 행정기관들이 문을 닫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게 단순한 행정 중단이 아니라 국가 신뢰도에 직격탄을 준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극단적 대립이 있습니다. 공화당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 부채가 이미 35조 달러를 넘었는데 이대로 가면 미래 세대가 파산한다는 논리죠. 반면 민주당은 복지, 국방, 기후 대응,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 같은 핵심 예산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예산안을 두고 싸우다 시간이 다 되어버린 겁니다. 마감일은 10월 11일. 이날 자정이 지나면 미국 정부는 부분 폐쇄에 들어갑니다. 하원에서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제동이 걸렸죠. 양쪽 모두 상대가 양보해야 한다며 버티는 중이에요. 여기엔 정치적 계산도 숨어 있습니다.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양당 모두 책임을 지는 모습을 피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싸움의 대가를 국민이 치른다는 겁니다. 셧다운이 시작되면 미국의 공무원 210만 명 중 약 절반이 일시적으로 무급 휴직에 들어갑니다. 공항의 보안검색대 인력, 국립공원의 관리인, 세금 신고를 처리하는 공무원들까지 모두 멈추게 돼요. 군인은 예외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급여 지급이 지연됩니다. 즉, 일은 계속하지만 돈은 못 받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주정부나 기업들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실업수당, 영양지원 프로그램, 연구 보조금까지 줄줄이 중단됩니다. 사실 이런 일 처음이 아닙니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로 무려 22번의 셧다운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건 2018년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었죠. 그때는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두고 의회와 충돌하면서 무려 35일 동안 정부가 멈춰 있었습니다. 그 피해액만 약 110억 달러, 하나로 15조 원이 넘습니다. 이번 사태는 그때보다 더 복잡합니다. 왜냐면 단순히 국내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갈등이 얽혀 있기 때문이죠. 이번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지원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화당 일부 강경파는 이 지원을 전면 중단하자고 주장합니다. 미국 국민이 힘든데 왜 다른 나라 전쟁에 돈을 쓰냐는 거죠. 하지만 백악관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러시아를 견제하지 않으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무너진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셧다운이 반복되는 이유는 미국의 권력 분립 구조 때문이에요. 대통령이 예산안을 제시하지만 돈줄을 쥔 건 의회, 즉 하원과 상원이 통과시키지 않으면 대통령도 손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늘 정치적 거래의 도구가 됩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려면 반대당의 협조가 필수인데 요즘처럼 당파 갈등이 심한 시기엔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문제는 이게 정치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이 멈추면 전 세계가 흔들립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미국 국채의 신용도가 낮아지고 이는 곧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달러는 세계 무역의 기준 통화이기 때문에 한국, 일본, 유럽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수입 물가와 물가 상승률에도 직접적인 파장이 오죠. 즉, 미국이 멈추면 한국 경제도 연쇄 반응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런 셧다운 어떻게 끝나느냐? 결국 협상입니다. 양당이 임시 예산안에 합의하거나 정식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공화당 내부 분열이 심각합니다. 하원 내 강경파들이 조금이라도 타협하면 리더를 끌어내리겠다고 공언하고 있거든요. 즉, 단순히 양당 대립이 아니라 당 내부 권력 싸움까지 겹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협상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불립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이번 셧다운이 길어지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0.2에서 0.4%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 주식시장, 연금시장, 소비 심리까지 얼어붙고 공공기관이 멈추면 민간 서비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여전히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구조. 미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입니다. 미국은 늘 위기 속에서도 극적으로 타협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세계가 불안정한 지금. 미국의 정치적 마비는 단순한 국내 사건이 아니라 글로벌 리스크 그 자체입니다. 10월 11일, 세계의 시선은 워싱턴으로 향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에도 끝내 멈추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의견 남겨주세요.